비금융 마이데이터 최근에 반영된 평가일수록 아마 앞으로 미래는 이 마이데이터가 훨씬 더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드는데, 자,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투자 캠퍼스, 오늘의 투자 컨설팅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신용 등급에 관한, 어제 신용 등급에 관해서 살짝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이 오늘 신용 등급에 관한 질문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사회 초년생인데요. 신용 등급을 올리려면 자, 신용카드의 한도를 30에서 50%를 쓰면 좋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제가 신용카드 한도가 340만 원인데 한 달에 50에서 60 정도 쓴다. 그럼 제가 대략 15% 쓰는 것 같아. 이런 경우 한도를 낮추는 게 좋은 건지 신용 등급을 올린 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딱 크게 쓸 돈도 없어서 한도가 낮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저의 컨설팅을 들으시면 아마 한도를 절대 낮추지 않으실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신용점수가 뭐 0점부터 100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의외로 신용등급의 가장 위, 거의 1등급 포지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800에서 900점 사이가 15%, 토탈로 합쳐서 800에서 900 사이가 57%, 그러니까 비중이 1등급, 2등급이 비중이 57%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와 정말 높은데 나 저기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개인 중 절반 이상이 어떻게 됩니까? 신용 점수가 무려 여러분들 850점입니다. 그냥 딱 850 기본 깔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신용 점수를 올리는 5가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경님이 이 신용카드 쓰면 신용보다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속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니구나. 자, 보시면 신용거래 그리고 마이데이터, 신용기간 상한 부채, 이 5가지를 잘 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신용점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신용거래 형태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보유한 대출과 카드 있지 않습니까? 대출과 카드 이용 형태를 기반으로 점수를 산출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출을 사용하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신용점수가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빚 없이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지금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치 못해서 결국은 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대출을 한 다음에 성실히 상환하고 상환 이력과 신용 거래 형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 점수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 거 겁내하지 마시고 대신 매달 이자 내는 날, 원금 내는 날 잘 갚아 나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시 6개월 이상 사용,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 성실 납부 실적을 제출해야 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한도를 높게 설정하여서 한도액의 30에서 40%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기억납니다. 제가 증권회사 처음 들어가서 카드 제일 처음에 만들었어. 나도 이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나도 이제 뭔가 직장생활하면서 이제 카드를 쓰고 이런 성인이 되었다 이런 기쁨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초로 만든 카드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 있는지를 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이 최초로 만든 카드 중심으로 오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꼭 필요한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10개, 20개 만들면 오히려 신용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정도 쓰는데, 이런 카드 중심으로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면 올라가요. 근데 그 한도를 30에서 50% 내만 사용을 하면 된다. 앞서같이 나는 그렇게 사용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5분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30% 40%가 아니라 이용한데 꽉꽉 채워서 사용했다면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항상 우리는 또 연말정산, 직장인들 연말정산을 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섞어서 쓰는 게 좋은데, 자, 이 한도를 어떻게 쓰느냐? 7대3이나 6대4 정도로 어쨌든 신용카드를 좀 더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연체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연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용점수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부채나 신용을 많이 쓸 일이 이제 없어요, 솔직히. 근데 18세 이후부터 내가 이제 신용점수 올리는 분들은 꼭 신용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 신용카드 쓰면 안 좋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용도 이제는 곧 능력이다. 아시겠죠? 자, 제인차님이 근데 이제는 신용도 없이도 살기도 힘들어. 네, 맞습니다. 신용 없이 살기는 너무 힘든 세상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자, 부채 수준은 현재 보유 중인 채무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인데요. 채무를 상하는 이력이 있거나 연체 없이 신용카드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사용해야만 점수가 올라가고, 특히나 이 고금리 대출, 단기 카드 대출 잔액이 증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있어. 제가 이 요소를 왜 넣어드렸냐면 1금융권은 괜찮아요. 근데 이 1금융권을 제외하고 이제 2금융권 이상 가면 대부분 고금리 뭐 단기 대출, 카드론 이런 걸 쓴단 말이죠. 절대 순간적으로 해서 급하니까 이렇게 쓴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신용점수 꽉 내려가지 않습니까? 쫙 내려갑니다, 신용점수가. 근데 여러분들 이 내려오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뭡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글 쓰지 말고 부모님 찬스 쓰라고. 네? 부모님 찬스 쓰라고. 대신 꼭 이자 플러스 원금을 매달 갚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경님이 단기 카드 대출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정말 맞습니다. 패망의 지름길이고, 저도 이런 내용을 몰랐던 어떤 사회 초년생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저는 이제 증권회사 다녔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쫙 어떻게 보면 종목이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출을 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니까 지금처럼 바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넣고 난 다음에 벌자, 이게 훨씬 이자보다 세다, 이렇게 생각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신용점수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상한 이력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자, 상한 이력은 채무 연체와 관계된 평가 요소인데요. 연체를 상환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점수를 올라가지만 5영업일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8영업 이전에 상환하면 연체 이력에는 잡히지 않는다. 반면 90일 이상 장기 연체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동안 신용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8영업일 이전에 상하면 연체 이력이 잡히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신용회사의 개인정보 아래는 자기들만의 이런 거 보는 부분에서는 남아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 3년 만에 절대 회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짧은 기간 되면 동안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90일 이상 연체했다 그러면 절대로 나는 그냥 이제 신용점수 올린 거는 포기하고 나는 저 대출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사셔야 돼요. 무리하지 말고 대출 없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최인차님이 홍반장 역시 흑역사. 예, 저도 다른 다 흑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 물론 뭐 젊었을 때 많은 것을 경험하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험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신용거래기간 대출이나 카드 개설 이력과 이용기간에 대한 평가였는데, 오랜 기간 정상적인 대출이나 카드 거래 경험이 쌓이면 점수는 올라가고, 거래한 경험이 없거나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간다. 그러니까 신용 카드를 꼭 써야 되는 게 이 이유 때문에이라는 거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진짜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5가지 요소 중에 이제 비금융 마이데이터 최근에 반영된 평가 요소로 아마 앞으로 미래는 이 마이데이터가 훨씬 더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드는데, 이 신용도와 관련된 높은 비금융 정보를 직접 등록할 경우 점수가 올라가거나 가점이 부여됩니다. 자, 이 KCB나 그죠? 올크레딧 이쪽에 홈페이지 웹 들어가면 신용 성향 질문 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은 개인의 자기 통제나 위험 감수 같은 심리 성향을 알아보는 조사로 한 20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설문에 등록을 하면 가점 점수가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30점 가까이 여러분들 가점을 받습니다. 30점 하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가 통신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과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보험료제 이런 것들을 이 마이데이터에 비금융정보 마이데이터에 등록을 하면 추가적인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팁을 많이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이 신용점수 조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저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에서 보라고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거의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신용점수 조회도 가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분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신용점수 조회를 한다면 여기 또한 가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남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앞서 지금 요 사연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한도가 높은데 이게 솔직히 쓰는 게 너무 작아서 한도를 낮추는 게 낫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활비 통장을 꼭 만드시라. 생활비 통장 일단 혜택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뱅킹 이체 수수료부터 해서 많은 조건들이 여기 한번 내용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앞서 얘기하신 분들은 저 340만 원에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쓴다. 그러면 한 150 정도는 써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50에서 50 어떤 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서 어떤 부분 얘기 드렸습니까? 자, 통신비, 공과금, 국민연금, 보험, 뭐 생활비 이거 다 하면 최소 150만 원 이상 충분히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이렇게 생활비 통장으로 다 묶어서 생활비 통장을 써서 요 카드로 나가게 한다 그러면 30%, 40%를 꼭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생활비 통장을 만들면 매월 빠져나가니까 내가 얼마치 빠져나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자금적으로 카드를 더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갑자기 훅 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하셨던 분들은 꼭 이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한다면 내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내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분산을 시킬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연의 소개자분, 나는 쓰는 돈이 없어서 한도를 낮추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얘기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런 생활비 통장을 하나로 다 뭉쳐서 나가는 돈을 뭉쳐서 한도를 30에서 40% 쓰게 하시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용점수 정말 젊어서부터 관리를 잘 해놔 나가셔야 되고,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하자는 돈은 아니면 오늘 제 방송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900점 이상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지키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신용점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천천님이 사연자 좋은 교육 받았네요. 저도 나중에 자식이 있으면 꼭 해줘야겠네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캐스터 홍반장은 이번 주는 5일 연속 방송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라이브 방송 혹은 채널 운영자의 메일 오픈 카톡방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